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새 좀 얘기가 또 나오죠? 왜냐면 또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은 좀 어떠세요? 아파트와 결혼. 요새는 예전보다 결혼을 더 안 하는 추세긴 한데요. 그리고 뭐 저는 미리 밝히는데 결혼 안 하시는 거, 그리고 어떤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다 존중을 합니다. 진짜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 근데 가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요새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저도 놀랄 정도로 젊다 못해 어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상담 들어오잖아요. 요번에 이제 결혼 준비하는데 여자친구분이 일단 아파트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떤 식인지 몰라. 이게 왜냐면 삼자의 얘기를 그냥 들으면 굉장히 좀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했을 거고 두 분이 서로에 대한 마음도 있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아파트가 없어서 결혼을 미루자고 합니다. 아니면은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집이 준비가 안 됐으면은 지금 결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커플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영상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 만든 게 있는데 지웠어요. 왜 지웠냐? 요거 딱 올렸다가 참 요거 다들 미워하시겠다란 제가 딱 만들고 켜봤는데 좀 안 이웃이단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영상을 제가 만들었던 게 좀 예전이에요. 예전인데 제가 그동안 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요새는 정말 남녀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얘기를 꺼내는 것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 간에 저는 분명히 남자고 남성으로서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20대, 30대 젊은 분들보다 남녀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유리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더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받은 걸 모르잖아요. 체험한 게 아니라 요즘 남녀 문제 불거진 거 보면 분명히 나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슈화 된 게 아닐까라고 해요. 그래서 나 때는 내가 좀 더 편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때도 남자가 취업하기 더 쉽고 승진이 더 잘 되고 뭐 이런저런 기회가 더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못 느끼죠. 사람이 원래 자기가 받는 건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할 때 2030 분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을 좀 모른다고 얘기해도 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여자친구분이 아파트가 없으면 결혼을 미루겠다. 아니면은 그쪽 장모님이나 장인어른께서 아파트가 없으면 집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결혼을 일단 미루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저건 진짜 아니지 않아? 욱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거든요. 여러분 혹시 일단 이거 재미삼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험 없으세요? 가난해. 가난한 남자랑 결혼을 해. 아니면 자기보다 스펙이 낮은 남자랑 결혼을 해. 그리고 자기가 먹여 살리겠대. 이런 여자 보면은 진짜 다르다. 한국에 저런 여자 없다. 저 여자는 진짜다. 저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굉장히 어린 마음이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 가족 중에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미래의 자녀가 그런 행위를 하면 말릴 겁니다.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가난한 남자, 집이 없는 남자, 능력이 안 되는 남자, 그리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를 자기가 희생하면서 결혼하는 게 사랑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짜서 넣는 거는 미친 소리입니다. 왜 누군가의 희생으로 뭔가 사랑이란 프레임을 짜나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성분이 남자의 경제관념이나 경제 능력을 안 보고 결혼하는 거는 엄청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제가 능력이 안 될 때는 저는 이성교제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분들. 우리도 예쁜 여성 좋아하잖아요. 예쁘고 날씬한 여성 좋아하잖아요. 이건 막 난 아니야. 난 얼굴 안 바란 친구들 있는데
제 친구들 다 100%다 거짓말이고요. 절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봐요. 안 본다고 나를 기만하는 거지 다 봐요. 그럼 거꾸로. 그럼 여성분들은 뭐 볼까요? 여성분들은 뭐 볼까요? 남성보다 여성은 오감이 발달돼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보고 있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에게 다양한 포인트의 점수를 줘요. 성격, 외모, 헤어스타일, 옷 입는 방법, 가치관, 말하는 방법, 목소리,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중에 자기랑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제를 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제 주변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성분이 남자가 집이 준비 안 됐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 이거는 욕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남죠. 야, 그러면 집을 도대체 왜 남자가 준비해야 되냐? 문화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문화. 문화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저도 제가 제 입에서 이 얘기 나올 줄 진짜 몰랐거든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제 입에서 이 얘기 나올 줄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 엄마의 포지션이 너무 중요하고요. 아무리 같이 아이를 봐도 여성, 어머니가 희생하는 부분이 너무 커요. 왜냐면 아이가 엄마를 좋아해요. 여러분, 남자분들, 저랑 같은 남자분들, 좀 이상한 질문인데, 어릴 때 생각해보시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랑 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누가 더 많이 챙겨줬고, 여러분 도시락 누가 싸줬어요? 엄마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성분들은 나중에,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을 예로 듣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성분들이 분명히 좀 많이 좀 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집이 없다면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은 남녀가 집을 반반 해오는 추세긴 해요. 그런데 제 말은 남자가 꼭 집을 준비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요. 남자가 집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집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난 스타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만약에 남성이 집을 준비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100% 남자한테 그걸 맡긴다면 요새는 잘 없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나의 태도도 있어야 돼요. 네가 집을 준비해 오면은 나는 다른 것들을 준비해 오고 결혼 후에 이렇게 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집 준비해 오면은 나는 직장 때려치고 난 출산 계획도 없고 난 그냥 사모님으로 놀고 먹겠다. 이런 여성 만나시는 남자분들은 일단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고개가 떨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데 본인은 못 보니까. 그러니까 딩크족이거든요. 근데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 재수 씨가 이 영상 봤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고 사는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저를 안 보시겠죠. 저랑 안 좋으시니까. 저도 연락할 마음이 없고 힘냈으면 좋겠고. 어쨌건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여성분이 집을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오빠만 있으면은 뭐 옥상에다 텐트 치고 살아도 좋아하는 사람보다 경제관념이 있어서 집을 준비해 와라. 우리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자. 우리는 우리 집을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이제 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집에 대한 목표의식과 욕심이 있는 여성분들이 가정을 훨씬 더 잘 꾸렸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이에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분이 딱 봤는데 남자분이 부동산이나 경제관념이 없어. 결혼할 건데 집에 대해서 알아본 것도 없고 자산을 모아놓은 것도 없어. 그러면 이분의 무슨 태도를 보고 앞으로를 기대하죠? 물론 남성분도 여성분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성분들 중에서 결혼할 때 집을 전제로 삼거나 집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단순 욕심만 낸다? 그럼 걸러야 돼요. 저는. 그 남성분을 위해서 정말 살아남고 싶으시면 도망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분이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당신과 결혼을 해서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집이 필요하고 그런 준비된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집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서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결혼을 미루든지 아니면 당장 월세 전세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지금 이 영상을 왜 찍냐?
제가 요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올해 월세나 전세로 사는 건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 영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미친 소리로 들릴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미 현실화 됐는데 결혼하시기 전에 집부터 사세요. 방법이 없어요. 신혼부부분들 중에 옛날로 돌아가면 8, 90%가 한 7, 80%? 7, 80%가 전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보고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집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결혼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는 아마 반대를 하시겠지만 막상 저만 해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집사람이랑 결혼 얘기 나오고 저희 집사람도 이 영상 볼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랑 결혼 얘기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 보러 가자. 이거였어요. 진짜 그냥 결혼하자고 얘기한 다음에 집 보러 다녔어요. 상견례 하기 전부터. 또라이죠. 그런데 너무 잘한 초이스였어요. 와이프도 지금 인정을 할 겁니다. 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자친구분이나 남자친구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 남자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현실에 맞춰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주변에 남자가 여자한테 집 안에 오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커플은 한 커플도 없었어요. 0이고요. 거꾸로 케이스는 꽤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여성분이 경제관념이 있는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결혼 전에 집을 그러니까 합가란 뜻이 아니에요. 집부터 구하라고요. 월세 전세를 구하지 마시고 결혼을 한 다음에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돌아다니셔서 전월세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영상은 누굴 위한 거냐? 솔직히 이 영역이 제 테마는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꾸준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 중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두서가 없긴 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결혼 얘기 나오자마자 집을 구한 분들이 지금 제일 잘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2022년, 2023년이 또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혼을 시작했는데 월세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좀 힘들어요. 재산이 모이질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이 방어가 안 돼요. 전세는 지금 구하시면 이자도 비싸고 그 다음에 전세값 올려주는 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갱신권의 저주 덕분에 4년 후에 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2년 다음에 갱신권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갱신권이 독이 든 사과예요. 지금은 그렇게 됐죠. 갱신권이 너무 좋아서 갱신을 한번 했더니 집 살 기회를 놓쳤다란 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신혼부부한테 그럼 전세 4년 살라고 추천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월세는요. 너무 비싼데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빨리 지금 그나마 좀 저렴한 매물이 있을 때 신혼집 먼저 사놓고 나서 그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